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요즘 일교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인생보감의 첫 파트인 소중한 나 편의 이제 마지막 덕목입니다. 정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직은 어려울 때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정직은 사회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돌로 이를 닦고 흐르는 물로 베개로 삼는다라는 수석 침류의 처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억지나 또는 임기응변의 힘을 발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삶의 근본을 이루는 정직은 자기가 지켜야 될 아주 기본 덕목인 것입니다. 정직을 지키고 산 사람은 궁극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치는 정직이니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요행이 형벌을 면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부정직은 주변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을 속이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을 속이면 믿고 기댈 데가 없어집니다. 정직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그 과정은 그 파장은 아주 확고하며 결말은 거대합니다. 정직을 홀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부정과 헛새는 소리 없이 우리 사회를 깔아먹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른 심성의 소유자다 하는 점에서도 존경스럽지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어서 우리 사회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찬양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1966년에) 심리학자인 월터 미셸이 실시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시멜로의 실험은 어린 시절에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게 아주 달콤한 모양인데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널리 알려준 유명한 실험입니다.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하나를 더 주겠다 하는 그 제안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위한 실험이었지요.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고 기다린 아이와 또 먼저 이렇게 먹어치운 아이는 훗날 조사를 해보니까 성적과 연봉에서 큰 차이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한 반세기 후에 또 다른 심리학자인 팔메리와 에슬린이라는 사람이 애초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실험에서 마시멜로를 빨리 먹은 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면은 하나 더 나중에 주겠다는 그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연구원의 말을 믿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의심할수록 정직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화됩니다.
정직성은 자신에 대한 약속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인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약속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회일수록 사람들 간의 거래 비용이 낮아져서 부정부패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CPI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패인식지수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연속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흥사단의 윤리연구센터가 실시한 그 조사에 따르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정직하지 않고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10억 원을 준다 그러면 정직하지 않고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갈 수 있다 하고 답한 20, 30대 응답자가 44%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인이 누리는 그 부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고, 실적 경쟁을 강조하는 이 성취 사회의 압력 때문이라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특히 시기심이나 과잉 성취 의식이 돈이나 지위와 직결되어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짓말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남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거짓말이 용인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 미약하다는 뜻이지요. 거짓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이나 또는 구실이 동반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또는 직장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이 거짓이 불가피하다 하는 강변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것은 여우가 포도를 따먹지 못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신포도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자신의 이해타산을 감추려고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지요. 19세기 말 한때 프랑스를 뒤흔들었으나 이제 세계 전역에 차별의 부당함을 가르치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위한 연이은 거짓말로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들이 모두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제어하려면 거짓을 정당화하려는 연결고리부터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상대방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사회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자는 소인은 특별한 것에 관심이 많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했습니다. 온당하고 또 진솔한 행동이 평범한 기본으로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한 이치에 맞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책무가 널리 전파되어서 평범한 진리를 숭앙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풍이 확립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말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정직성이야말로 정직의 어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찾아와서 그들이 찾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철학자 칸트는 그런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칸트의 답변은 매우 극단적인 것임은 틀림이 없으나 예외라는 단서를 붙여서 확산되는 그 거짓말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 사업가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면서 은행에 찾아가서 빚을 갚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생선 공급을 맡았던 그는 물량이 많아지자 원양 어선을 구입하고자 마음먹고 은행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전쟁 직후인지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은행은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융자를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그가 피난길에 서울에서 갚은 그 빚이 청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서 바로 선생님이시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선생님은 우리 은행가에 있어서 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원로 사업가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사람은 그의 그 고든 행적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계에서는 물론 또 이 사회적으로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오랜 동안 사랑받듯이 정직한 사회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정직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난관을 모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직한 사람들은 사이가 좋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살기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여기에서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집 가훈과 봉생병원의 원훈이 정직, 성실, 그리고 박예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직후에 당시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월화 종정스님을 양산통도사에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정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될 좋은 말씀 한마디 주시면 제가 깊이 간직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월화 종정스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항상 정직하라. 정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알다시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법으로 유명한 성철 종정스님께서 부산에 오시면 건강을 체크하곤 하였던 의사였던 제 친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정직하니까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직은 깨달은 모든 선생들께서 우리 사대 부중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저도 정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셋인데요. 이 세 아들에게도 공부는 너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만은 꼭 정직하라. 정직하면 너는 당연히 성공하게 되어 있다 하고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데는 우리 사회에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직하면 그것으로서도 어른들이
바르게 도와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으로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정직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정직하게 살면 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좀 곤혹스럽더라도 바른 얘기를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시면 성공이 보장될 것입니다. 간단해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정직하기가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이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보감 책의 소중한 나 편의 마지막 덕목인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그런 뜻이 좋은 많은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행을 일치해서 늘 정직하다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바로 닮아주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정직한 사회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